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1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접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시진핑한테 8경원 53조 달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청나라 때 채권값을 달라고 했고요. 코로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안 주면 중국의 모든 자산을 동결해가지고 차압을 걸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제재를 완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EU와 러시아가 동시에 해체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구려 연방을 부활시켜가지고 초원의 길을 부활시키고 이 초원의 길에 대한 통제권을 한국한테 맡긴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민석과 김정은 제거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김민석을 불러가지고 김정은이 잘 있냐 물어봤는데 김민석이는 이게 좋다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진 찍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김정은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김민석이 불러가 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왜 김민석이를 불렀냐? 아니 네가 김정은이 똘마니 아니냐? 너 임마 북한 간첩이잖아. 우리가 볼 때 네 북한 간첩 같은데,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김민석이는 지금 뭐 왜 트럼프 같이 보자고, 급도 안 맞는데 보자고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좋다고 사진 찍었다고 헤헤 웃기고 다니는데 저기 조만간에 골러 갈 것 같습니다. 자, 모사드하고 CIA가 화웨이 CCTV를 해킹해가지고 시진핑이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도 실시간 감시하고 있고요. 전한길 대표가 한미동맹당을 창당해야지 북한하고 만주 수복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중에 윤갑근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충북 도지사로 나온대요. 뭐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 그 재판 하다 말고 나온다는데 이 사람이 엔초파도스가 아닌가 지금 논란이 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뜬금없이 이 대학교를 성균관대 법학 학사를 하고 석사를 폴란드 대학으로 가가지고 바르샤바 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법학 석사를 합니다. 폴란드어가 됩니까? 야, 그러고 여기가 구소련 동구권이고 하니까 법 체계가 공산권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는 법 체계가 틀린데 어떻게 폴란드로 대학을 가가지고 법학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폴란드는 이 예수의 국가 아닙니까? 예수회가 장악한 나라인데 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장동혁 대표는 서울대 불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뜬금없이 벨기에의 루벤 가톨릭 대학, 그 예수의 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법학 석사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희한하게 이게 예수회가 꽂은 트로이 목마는 아닌지 엔초 파도선 아닌지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극히 우수한 분들을 극우로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줄여서 좌파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국제 토크 콘서트, 반중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반중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를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가지고 쏘고 있습니다. 경비가 좀 많이 깨집니다. 월수금 3번 하는데 거기다가 환율이 뛰고 하니까 한 달에 한 400만 원 이상 깨지는 것 같습니다. 자, 대국방송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미국 노폭시에 있는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6.25 한국전쟁 야외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나스토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라인의 실세인 메가더 기념관 관장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지금 메가더 기념관에서 하는 이 사진전을 조금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실 분들은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구매를 해 주십시오. 16만 원인데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의
입금하시고 010-2609-2023번으로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세금계산서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미국에도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우편요금 조금 지불하시고 주소 뭐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미국에서 현지에서 이제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쿠팡이나 교보문고에서는 16만 2천 원에 판매가 하는데 저쪽에서 사시면은 수수료가 업체 쪽으로 40%가 가고 돈이 한 달 있다가 들어오니까 이 사진전 하는데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왕이면 현금으로 사주시고 저희 쪽에서 사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로 이 방송은 진행되고 있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합니다.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반중 운동도 하고 대국 방송도 해가지고 북한, 중국 다 무너뜨리겠습니다. 제 대국 방송 하면요, 일본의 조총련도 듣고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뭐 교포 뿐만 아니라 저기 만주동포들도 듣는다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자, 지난 7, 8년 동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8개억 원의 청구서를 던졌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모두 짐 싸서 도망간다고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청나라 시절인 1911년에 발행된 호광철도 채권, 그 당시에 이자가 5%인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신의 혁명으로 이 부채가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중국이 청나라를 계승한다면서 이제 청나라 영토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부채까지 이제 중국에 귀속이 된 거죠. 미국 채권자 협회 조사는 현재 약 1조 6천억 달러 정도 보고 있고, 기존 청나라 채권의 코로나로 인한 무역 손실, 인명 피해, 뭐 미국의 경제 손실 등을 다 더해가지고 약 8경 원, 달러로 53조 3,333억 달러를 청구했고, 안 갚을 시는 모든 중국 은행의 금융자산을 동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 있던 중국의 은행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전부 미국을 도망간다, 중국으로 도망가고 있다, 미국을 떠나고 있다, 뭐 그래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금, 은 등을 국제시장에 내다 파는 순간 그 돈이 딱 꽂히면은 그 돈이 자동으로 압류해가지고 미국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중국은 달러 채권을 뭐 1조 달러 정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내다 파는 순간 그 돈이 압류가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흘러간다. 자, 시진핑이가 베네수엘라, 이란하고 친했는데 이 중국의 위안화도 베네수엘라 화폐처럼 완전 똥값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국가 승계의 원칙은 국호가 바뀌더라도 이전 정부의 권리와 의무가 계승된다고 합니다. 지금 과거에도 중국이 영국한테 그 청나라 뭐 채권 관련해 가지고 일부 빚을 갚은 게 있었어요.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갚아야 될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 채권에 대한 지불을 거부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무 불이행 국가로 낙인 찍혀가지고 국제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 등 중국이 이제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현재 중국의 총 부채 규모가 8경 원인데 8경 원을 내놔라 했으니까 뭐 망하는 거죠. 중국의 위안화는 휴지가 되면 중국 위안화를 많이 보유한 친중 국가들은 뭐 같이 망할 겁니다. 독일, 프랑스 등은 나라가 아마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에너지 부족, 식량 부족을 올 겨울까지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게 되면요, 원나라 말기 인구수가 약 8천만에서 1억 명 정도인데 아마 그 정도로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지금 농지에다가도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농지도 부족합니다. 자, 지금 중국 전역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하룻밤 이상을 대기해야 하고 그래도 기름을 못 구한다고 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휘발유, 디젤유가 고갈되고 있다. 자, 그리고 석유, 화학 원료 및 화학 비료 가격이 시간 단위로 급상승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친구인 베네수엘라처럼 위안화가 똥값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쌀 1kg 살려면 위안화를 수레에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 뭐 1, 2주 안에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유령 유조선을 띄워가지고 이란의 하그 아일랜드에서 이 몰래 기름을 가져가니까 이 하그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을 폭격하고 해병대를 투입해가지고 하그 아일랜드를 점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해병대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에 친미 정권이 들어설 경우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원유 시설은 폭격을 안 했는데 이제 이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유가가 오르자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입을 하고 또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도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구매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일본은 적극적으로 친우크라이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구매하면요, 러시아가 전쟁 자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길어지게 되고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자금 지원, 무기 지원을 계속하다가 결과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북유럽과 동유럽은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한국은 큰 돈을 벌게 되고요. 유럽의 딥스테이트는 완전히 해체가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파산하면요, EU는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고 러시아는 전쟁이 길어지면 소수민족 청년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러시아 내부에서 분리독립 요구가 세져가지고 분리독립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청년 인구가 100에서 200만 명이 부상당하거나 실종되거나 사망했다고 하면은 러시아는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절단납니다. 경제 복구가 안 됩니다. 북유럽, 동유럽, 중동의 한국산 방공미사일 천공2, 천공3, LSM1, LSM2, LSM3가 깔리게 되고 프랑스, 독일,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증가로 파산하게 될 거고요. 2차 대전 직후 완전 알거지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의 여대생들이 몸을 팔고 여교수, 여의사 등도 몸을 팔아야 생계가 유지가 되는 뭐 베네수엘라 같은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그만두지 않으면요, 싸그리 망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이제 유럽의 딥스테이트가 이제 알거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유럽의 여대생들이 한국말 배워서 한국에 시집 오는 뭐 그것이 팔자 고치는 일이 되고 그것이 소원이 되는 뭐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많이 오는데 베트남에서 많이 오죠. 뭐 필리핀에서 오는데 그게 이제 저 유럽의 콧대 높은 저 독일, 프랑스, 영국의 아가씨들이 20대 대학생들이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한국의 40대, 50대 아저씨들한테 시집 오는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불과 1, 2년 후에 러시아의 이제 남자 부족으로 러시아 여대생들이 한국에 또 시집 오는 것이 팔자 고치는 일이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조만간에 벌어지게 될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동북 삼성의 만주 평야를 갖고 싶으나 국제적인 시선 및 영토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만주에 친미적인 국가를 세운다 하더라도 미국이 A에서 Z까지 모든 신경을 다 써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또 중국 공산당 잔존 세력한테 점령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남북한 통일시키고 동북 삼성을 통일한국의 영토로 편입시켜가지고 약 한 2억 명 정도의 인구에게 미국의 쌀과 에너지를 수출해가 돈 버는 그런 이제 뭐 흐름이 흘러갈 겁니다. 동북 삼성까지 통일된 한국이 몽골, 중앙아시아 5개국 카스피해, 코카서스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이 고구려 연방이 이제 부활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가서 먹고 살게 해주고 기술도 지원해주고 새마을 운동도 지원해주면 그게 그냥 우리가 남이가 고구려 아이가 그렇게 되는데 1대1로를 고구려 연방으로 대체를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야쿠츠크 그 러시아도 이제 분리 독립이 되면 야쿠츠크 연해주 여기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될 거다. 러시아의 사하공화국의 야쿠츠크족은요 한민족의 형제민족으로 백색 옷을 입고 장작불을 중심으로 오늘 빙빙 도는 의식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하고 똑같습니다. 야쿠츠족 민족박물관에 가면은 해설사가 우리는 곰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전설을 갖고 있다 이래 이야기해줘요. 비파형 청동검도 있고 그 천마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나라 지방박물관 온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이 이제 거대 국가로 큰다. 자, 유튜브 전환길 TV와 이용돈 TV에 가시면요. 2024 12월 3일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추어진 진실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영화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 댓글칸에 제가 링크를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저기 미국이 한국한테요. 뭐 우주 협정 맺고 우주 기술도 주고요. 뭐 스텔스기 기술도 다 넘기고요. 핵 농축 기술도 넘기고 핵 잠수함 기술도 넘기고 항공기 엔진 기술도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공기 엔진, 함정 엔진도 이제 만들게 되고 미국이 한국한테 이제
4천조 원치 이 한국 원전을 사게 되고, 그러면 전 세계 원전 시장을 한국이 다 쓸어먹게 되고, 초과 변압기, 뭐 전선 등 전력 산업을 다 빨아먹게 되고, 지금 방산 시장도 한국에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자에서만 한 뭐 1경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는데, 향후 50년 동안 매년 부품 수출로 뭐 한 400조, 500조 꼬박꼬박 들어오고, 이제 뭐 다른 것까지 반도체 등등 하면은 그 뭐 2조 달러, 3조 달러 이렇게 그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수출이 이제 그렇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서유럽은요,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다른 나라들을 수탈하고 무시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세 나라가 알거지가 되고, 이란이 없어지고 중국이 없어지고 로마 바티칸이 없어지면은 다른 나라들은 전쟁할 생각도 없고 그냥 물건 팔고 전 세계에 평화가 옵니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을 좋아하고요. 러시아도 한국 좋아하고, 몽골도 한국 좋아하고, 동남아도 한국 좋아하고, 중동도 한국 좋아하고, 북유럽, 동유럽 전부 한국 좋아합니다. 미국도 한국 좋아하고. 근데 인도 여기들 얘들은 좀 거짓말 잘하고 뒤통수 잘 치고, 베트남도 요 공산국가라서 좀 믿을 수가 없고요. 인도네시아도 좀 저기 이슬람이라가 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거짓말 잘하고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북유럽, 동유럽, 뭐 중동, 동남아, 호주, 중남미에 한국 무기가 나가고, 중앙아시아에도 한국 무기가 나가고 하면은 전 세계 무기 시장을 한국이 싸그리 다 잡아먹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돈이 한국으로 몰려오는데, 이재명 정권을 잠깐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중간에 주가가 폭락하고 잠깐 출렁거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좀 감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김, 김민석 총리, 트럼프, 김정은 대화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김민석, 트럼프 만나 20분 대화, 북미 만남, 방중 이후일 수 있다. 뭐 그러더라. 근데 이게 20분 대화면요, 통역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화는 5분밖에 안 됩니다. 예, 한마디 두마디 물어본 게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민석이를 불러가지고 김정은이 잘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요, 마두로 잡았고 하메네이 죽였고 중국은 기름 끊어서 자동 붕괴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김정은이를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해야 하니까, 야, 걔 살아있어? 하고 그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 차례가 김정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민석이하고 김정은이 제거 작전을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김민석이는 이게 지금 학교 다닐 때 데모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능이 돌고래 수준인지, 지금 뭐 트럼프하고 사진 찍었다 좋다고 뭐, 야, 이제 남북 대화가 이제 터진다, 뭐 물꼬가 터진다, 뭐 그거 했는데 터지기는 뭘 터져? 아구창이 김정은이 아구창이 터지고 대가리가 터지는 거지. 그 마두로 잡아가기 전에도 마두로하고 대화하자고 했어요. 하메네이 죽이기 전에도 대화하자고 했어. 그래놓고 죽였다고. 마두로도 대화하자 해놓고 잡아갔고, 그럼 김정은이가 대화하자 해놓고 죽이거나 잡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이 상태를 김민석이를 불렀다는 거는요, 이게 뭐냐면 김민석이를 북한 간첩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김정은이 똘마니로 보고 북한 간첩이 지금 이 총리가 돼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서 야, 니 북한 간첩이고 니 인마 똘마니니까, 김정은이 똘마니니까 어떻게 김정은이 살아있어?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로 자기를 불렀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요, 격이 안 맞으면 안 만나요. 그런데 벤스 부통령 보고 만나라고 하면 되는데, 김민석이를 불러가지고 그래, 너 어떻게 김정은이 뭐 어떻게 살아있어? 잘 지내? 어떻게 대화를 한대? 이걸 물어봤다는 거는, 니 임마 북한 간첩이잖아. 김정은이 똘마니잖아. 김정은이가 너한테 오다 내리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거 네가 가서 김정은이한테 보고할 거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이를 싸그리 도감청 해가지고 김민석이가 누구하고 어떻게 연락을 취하는지 그 연결 루트를 다 파악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싸그리 다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쇼한 거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CIA가, 모사드가 테헤란의 CCTV를 수년 동안 해킹을 해가지고 하메네이 동선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메네이 제거에 1분밖에 안 걸렸고 20년 동안 정보를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CIA와 모사드는 중국 전역에 깔려있는 화웨이 CCTV, 통신 중계기, 핸드폰, 뭐 로봇 청소기 등등등 화웨이 장비 싸그리 다 해킹해가지고 시진핑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암살에 10분도 안 걸리고 B2 스텔스기 폭격기 가지고 폭격해도 뭐 하고 지나가면 모르는 거지 뭐. 장유샤 쪽에서 폭격했나 뭐 그래 생각하는 거고 뭐 그 끝나는 거죠. 때린 놈이 없으면 맞은 놈은 그냥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북한에도 약 400만 대의 화웨이 폰이 깔려 있습니다. 김정은이도 모사드와 CIA가 해킹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한길 선생님이 윤억의 신당 창당한다 했다가 전한길 탈당 예고 4시간 후 취소했는데 윤 변호인단이 만류했다 뭐 이러는데요. 지금 보니까 윤곽근 변호사가 만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윤곽근 변호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윤곽근 변호사인데 국민의힘이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이게 국민의힘의 충북 도지사 후보로 나간대 윤곽근 변호사가 재판하다가 말고 근데 전한길 대표가 창당을 해버리면 국민의힘이 쪼개지고 자기가 이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뜻을 빙자해가지고 탈당하시면 안 됩니다. 창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의심들이 이제 의혹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윤곽근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저 공천 주세요. 제가 전한길 탈당하고 창당하는 거 막았습니다. 뭐 그래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뻔한데 스토리가. 변호사들이 지금 재판도 정신이 없는데 전한길 탈당을 막을 정신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싸우다가 내란죄로 감옥에 갔는데 변호하다가 뭐 갑자기 빠져가지고 국민의힘의 지방단체장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 나오면은 부정선거로 떨어질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온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하고 싸웠는데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없다고 하고 그러면 윤곽근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정당에서 충북 도지사 후보로 나올 것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계속 그렇게 재판을 한 거를 자기는 믿지도 않고 거기 나오는 정보를 갖다가 국민의힘에다가 실시간으로 이 자료를 이 정보로 소스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합리적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천 받으려고 내 정보 빼줄 테니까 공천 좀 주세요. 제가 전한길 창당하는 거 막았습니다. 공천 좀 주세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해서 싸워서 이겨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란 선거 다음 날 윤곽근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독려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보는 게 윤곽근 변호사가 국민의힘 충북 도지사 후보로 나가겠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잘해보세요. 뭐 그래 이야기하지.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나가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잘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잘해보라고 나한테 나가라고 지시 내렸다. 뭐 그렇게 지금 설레발에 치는 거지. 이 사람이 과거에도 미래통합당에 뭐 기호 2번으로 뭐 한 자리 출마를 했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 출마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해가지고 적당히 자기 이름 알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당선되려는 목적을 갖고서 처음부터 변호인단에 합류한 건 아닌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은 건 아닌지 이제 그래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야, 니 파평윤 씨고 니 검찰 뭐 선배니 후배인지 뭐 같은 검찰이고 하니까는 들어가가지고 윤석열 그거 도와준다고 하면서 정보 좀 빼내. 그럼 나중에 공천 줄게. 그렇게 국민의힘에 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요, 이거 자기가 이거 출마를 하려고 하면 뭡니까 서류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당내 여러 가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뭐 가서 여기저기 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침도 발라야 되고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재판에 자기가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은 재판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판을 제대로 안
안 했다고 안 하고 자기 출마할 생각만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국민의힘에서 그 저 윤곽근을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투입을 해가지고 야 저거 그냥 저 내란죄로 그 감옥에 쳐놓고 저기 저 부정선거 없다고 덮어버리고 그렇게 미션을 주고 네 미션 뭐 저기 완수했으니까는 적당히 빠져 뭐 그렇게 사전에 합의가 된 건 아닌지 우리가 모든 걸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는데 출마한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안 믿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부정선거 안 믿으면서 부정선거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변호를 했으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 전한길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탈당을 만료했다 뭐 이러니까 윤측 변호인 중에 한 명이 유정아 변호사가 야 우리 재판한다고 재판도 정신없는데 우리가 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니 변호인단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변호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같다 뭐 그런 글을 썼는데 그거 딱 누가 봐도 뭐 윤곽근 변호사네 탈당하는 거 창당하는 거 제가 막았습니다 뭐 그래야지 공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냥 윤곽근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재판 관련 자료를 빼내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사전에 심어놓은 엔초파도스가 아닌지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출마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재판 관련 정보를 국민에 흘리면서 공천을 거래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그것도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윤곽근 변호사는 파평윤 씨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 법대 학사를 졸업하고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대학원 법학 석사를 받습니다. 폴란드 할 줄 압니까? 폴란드는요, 저기 소련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법 체계가 우리하고 달라요. 공산권 그 법 체계인데 자유민주주의 여기서 법을 배워가지고 뜬금없이 왜 폴란드로 유학을 가지? 출세하려고 하면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그런 데로 가지 않습니까? 뭐 뜬금없이 폴란드로 왜 가? 저 때 같으면 폴란드 되게 못 살던 나라인데 왜 폴란드로 갔죠? 폴란드는 예수의 국가, 예수회가 장악한 국가고 국민들의 80%가 로마 가톨릭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회가 오래전에 픽업을 해가지고 키운 트로이 목마는 아닌지 안초파도선 아닌지 그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판검사 출신들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다고. 왜냐하면 남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딱 서류만 보고 감나라 배나라 하기 때문에 미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으면 안 되지.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되지. 딱 기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말이 이땐 이렇게 바뀌고 저땐 저렇게 바뀌고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판검사 출신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정치 지도자를 뽑으면 안 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인데 한 번도 그 미래를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지도자를 뽑으면 되냐고. 과거만 보게끔 서류만 보게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국가를 위한 희생 헌신 그런 건 없어요. 판검사들은 오직 출세 단물 빨아먹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전형적인 이 기회주의자 이 기생충 같은 부류가 판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뿌리 뽑으려고 목숨 걸고 비상계엄하고 재판하는데 지금 무기징역 당했는데 변호하다가 출마를 한다. 야 이거 자기 출세를 위해 가지고 네 대통령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찝찝해. 모든 게 찝찝해. 판검사들은 모든 게 찝찝해. 자 고든창 박사가요. 미국은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지지하고 싸우는 정당 단체 시민들을 위해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 사람이 윤석열 지지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파평윤 씨고 같은 검찰의 선배인지 후배인지 뭐 같은 검찰 출신인데 재판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일중대인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간다. 자기가 재판 관련 기록을 다 봤으니까 내용 다 알 건데 야 이거 글쎄요. 자
지금 미국의 한국계 언론인 진 커밍스도 국민의힘을 버리고 신당 창당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 일중대이고 안티파도스이므로 강력한 한미동맹당을 창당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치판을 여야 모두를 다 갈아엎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요, 중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들이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노예로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2015년 11월 27일 날 북경까지 찾아가 가지고 중국 공산당 산하 통전부 차하얼 학회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이때 원장이 한팡밍, 지금 부정선거의 주역으로 지금 지목된 사람입니다. 제1조 협약의 목적을 보시면요, 제3자 기관은 한중 간의 중앙정책, 전략 비전, 이슈 정책 등에 대한 공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 추진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협약을 한다, 이래 돼 있고, 중앙 외교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방향성 수립과 함의된 가치에 대한 공동 해석과 공동 논의, 한중 간의 지식, 정책 생태계 구축과 연구 성과 교류 및 협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미동맹 파기하고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갖다 바치는 협약에 서명을 한 게 국민의힘의 정책연구원인 여의도 연구원입니다. 자, 2009년 11월 3일에는요, 사무총장 장광근,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북경까지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또 체결합니다. 협약의 내용은 복잡하고 교묘하게 쓰여져 있으나 한미 동맹을 무력화, 파기, 그리고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상납하는 그런 겁니다. 이 5항에 보시면요, 각서를 수정 및 폐기 시에도 상호간의 합의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서 사실상 노예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의원 12명이 지금 세계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A웹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이 A웹의 고문이 최경환, 김무성, 박지원, 유인태, 건태선, 김민배, 김영희, 이대근, 그러니까 조중동 언론사, 여야 정치인들, 한겨레, 경향신문, 이렇게 다 고문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고든창 진 커밍스는요, 개인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미국 정보기관, 국무부 등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측의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한테 전파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보력은 한국인보다 더 정확하고 방대합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한국 내 국민의힘을 버리고 한미동맹당을 창당하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오다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전한길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창당한다고 하다가 탈당을 번복하자 미국 트럼프 측에서 국힘을 버리고 창당하라는 메시지를 이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보낸 겁니다. 일단 여기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트럼프 최측근 고든창이 국힘의 폐부를 찌른 듯한 글을 게시해서 난리가 났어. 전문 그대로 읽어볼게. 끝까지 들어봐. 한국에 있는 친구가 중국의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정책 연구기관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발표한 공식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의도 연구원은 2015년 11월 중국 차르 연구원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3자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차르 연구원, 한국의 여의도 연구원,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이 문서에는 중국의 1:1로 구상과 한국의 유라시아 구상 관련 정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중 공공외교 협력 확대 및 양국 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여의도 연구원 대표단이 중국 공산당 청년단 산하의 중국 국제청년교류센터와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공산당 청년단은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구조 내에서 핵심적인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차하르 연구원 자체도 베이징의 외교 정책을 홍보하고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네트워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 공공외교 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차하르 연구소와 같은 기관들을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통일 전선식 공공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국제적 담론과 해외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 문서를 지금 보니 많은 것들이 갑자기 이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의 국가개혁 정책에 거듭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주요 성과를 지지하거나 홍보하지 않았고 친미 외교적 정책 방향을 옹호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으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에도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수당의 정책 연구기관이 중국의 영향력 행사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당내 많은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미 및 강경 반공산주의 정책 기조에 불편함을 느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영향력을 포함한 외국 간섭 위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심지어 화웨이 관련 인프라가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2023년까지 윤 대통령은 박주영 변호사를 대통령실로 불러 선거 의혹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외국 개입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자, 다음은 진 커밍스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국힘에 쓴소리를 했어. 내가 요약해서 읽어줄게. 보수의 이념적 가치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 정치에서 정당의 생존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후자를 택했다. 이재명 독주를 막고 정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 무죄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거 의혹과 모든 관련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윤석열을 버린 것은 보수가 지켜야 할 마지막 가치를 버린 것이다. 자신들을 만들어준 리더를 버리고 이제 지지층 국민까지 배신하는 세력이 내부 배신자를 처단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은 위선적인 주장인가. 썩은 집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 한국 보수는 어설픈 타협으로 연명하기보다 트럼프와 마가처럼 부수고 새 판을 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배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국민의힘에 표를 주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보다 한번 철저히 무너지고 심판받게 된 뒤 진짜 보수의 가치를 지닌 새로운 세력이 태어날 토양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요즘 미국발의 메시지가 윤통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네. 윤 어게인. 자, 다음은 그 최수영 공작관, 안기부 출신이죠. 장악하고 있는 건 중국 공산당입니다. 안기부 공작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건 중국 공산당입니다. 안기부 공작관이 국민의힘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어. 중국 공산당이 국민의힘을 조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그 자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팔은 마약으로부터 거둔 수익금을 가지고 그 일부를 떼서 벌어들인 그 막대한 수백조의 돈이 한국의 경찰, 사법부, 검찰, 군, 정치권으로 유입이 돼서 완벽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 손아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바보라서 그걸 갖다가 계엄을 선포하시겠어요? 이렇게 중국에 의해서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 걸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건 중국 공산당입니다. 안기부 공작관이 국민의힘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어. 중국 공산당이 국민의힘을 조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그 자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팔은 마약으로부터 거둔 수익금을 가지고 그 일부를 떼서 벌어들인 그 막대한 수백조의 돈이 한국의 경찰, 사법부, 검찰, 군, 정치권으로 유입이 돼서 완벽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 손아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바보라서 그걸 갖다가 계엄을 선포하시겠어요? 이렇게 중국에 의해서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 걸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하상 변호사라고 아시죠? 네, 네. 진경희 우리 변호사. 진계 변호사죠. 이하상 변호사랑 저랑 같이 해갖고 네. 문재인을 네. USB로 북조에 넘긴 걸 갖다 네. 수사해달라고. 그 엄청난 범죄잖아. 여적죄, 간첩죄, 간첩죄, 뭐 이적죄, 반역죄, 이적죄. 네, 이적, 다 해당하지. 간첩 다 해당되죠. 자, 문재인.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한길선님께서도 네. 한번 이거를 혼자 하지 마시고 네, 장동혁이랑 같이 네, 네. 아, 좋죠. 그래갖고 네, 문재인의 이 여적죄를 네, 중심으로 한 그 범죄를 네. 고발을 좀 해주세요. 자, 자, 저는 뭐, 그러면 네, 네. 이 민주당이란 저 정당이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는 간첩 정당이 돼. 그 위헌 정당 해산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네. 내란죄라고 하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묻고 있는 프레임이 박살내는 거야. 정 반대로 자, 뭐냐면 너희들이 간첩 정당이 네,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네. 내란을 일으켰다고 고발한 거라고. 오,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맞네 정신이 번쩍 날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장동혁 씨가 네. 엔추 파도스인가 아닌가를 입증하려면 우리 한길 선생님이 자 장동혁 대표 자 내하고 네. 같이 문재인이를 고발합시다.
엄청난 소식이야. 미국이 마두로를 잡아간 뒤 상상으로만 그렸던 그림이 현실로 이뤄질 것 같아. 바로 마두로가 외교 면책 특권을 받는 조건으로 선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증언하겠다고 하며, 더 엄청난 것은 마두로가 미국 최고 정보기관 DNI의 수장 털시게 버드와 함께 투표기계와 소프트웨어가 선거를 조작한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해. 이걸 공개 시연회식으로 마두로가 직접 설명해버리면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가 뒤집어질 텐데, 우리나라 선관위는 물론 국힘, 민주당, 언론들 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설레네. 그리고 소문에는 미국에서 이 사안과 관련된 우리나라 거물급 인사들을 기소할 거라고 하는데 가담자들은 잠을 못 자겠네. 윤, 어게인? 예. 그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은 김종인을 뭐 위원장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이가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오세훈이가 가톨릭 신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동혁 대표는 그 판사 출신인데 이 프랑스 그 불어 교육학과, 서울대 불어 교육학과를 나오고 뜬금없이 벨기에, 프랑스 대학으로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벨기에의 루벤 가톨릭 대학교 예수의 대학에 가가지고 법학 석사를 따고 옵니다. 근데 우리 윤곽근 변호사는 희한하게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따고 오는데, 폴란드가 예수회가 장악한 국가다. 예수회는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지금 부정선거를 덮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윤곽근 변호사가 저기서 이거 재판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온다는 게, 이게 사전에 기획된 이 정보를 재판 관련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기획된 안초 파도선은 아닌지, 이게 참 상당히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은요, 이번에 이 선거를 지는 게 목표입니다. 선거를 져가지고 이 장동영 날리고 자기들이 당권 장악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고,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해가지고 한국을 해체해가지고 완벽하게 중국한테 넘기는 게, 그게 이번에 국민의힘의 그 선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한국의 이 한미동맹당이 만들어지면요, 중국 공산당 1중대인 국민의힘과 2중대인 더불어민주당을 모두 갈아엎고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만주까지 밀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정치 신인을 육성해가지고 한국을 강력한 친미국가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윤곽근 변호사가 이 바르샤바 대학원 법학 석사 다 예수의 멤버는 아닌지 우리가 찝찝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샤바 대학원 법학 석사 출신이 전한길 대표한테 신당 창당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팔아서 막으면서 윤곽근 막았다, 뭐 만약에 그런 막았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은 윤곽근 변호사는 이거 민족의 반역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팔아먹고 나라의 미래도 팔아먹은 파렴치한 범죄자로 이게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판검사 출신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요때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명분 만들어가지고 저때는 저렇게 빠져나가고 하는데, 이게 참 이게 보니까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판검사 출신들은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고 국무총리가 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정당의 대표가 돼서도 안 되고, 시도 지사 이런 거 해서도, 지방단체 단체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미래를 생각하면 판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판검사는 항상 과거에 일어난 사건 사고 딱 서류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이게 뭔가를 하게끔 딱 판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란 게 없어요. 딱 기계적으로 판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망하니까 이 판검사 출신들은 절대로 이거 정치 지도자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 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엔추 파도수가 너무 많다. 자, 뭐 모든 걸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반중 운동도 하고 대국 방송도 해가지고 나라를 살리는데 큰 앞장을 서겠습니다. 지난 7, 8년 동안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방송은 여기까지가 끝나고 요 뒤에부터는 그 디크렌 에너지 제가 광고입니다. 무료 광고. 제가 돈 받고 광고하는 게 아니고 무료 광고입니다. 예. 그 김용식 박사님이 이제 한약학 박사하고 저희 디펜스 팬인데 제가 작년에 만성 피로 기진맥진 뭐 저기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뭐 과로 감기 몸살 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1일, 2, 3월 뭐 그때 정말 나 진짜 골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돈도 없고 뭐 닌겔마저 돈도 없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 디크렌 에너지를 먹어보라고 줬는데 디크렌 에너지가 26가지 천연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약재죠. 근데 이거를 증류를 해가지고 저렇게 투명하게 생수처럼 저렇게 만들었어요. 이 특수 기계로 이거를 다 이게 시꺼먼 색깔을 빼고 그 딱 뚜껑을 따면 이제 한약 향이 싹 나고 이제 마시면 쌉싸름한데 저거를 커피잔에 넣고 한 잔을 쭉 마시든지 아니면 커피잔에 절반 넣고 뜨거운 물 절반 넣고 해가지고 마시든지 그리고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면서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게 그냥 어느 순간에 컴퓨터 파워 팍 꺼지듯이 어느 순간에 팍 꺼져 이 머리 뇌가 꺼지는 거죠. 그러고 엄청 깊은 잠을 자는데 자고 올라면은 이제 한 열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잔 거예요. 그 지치지가 않고 피로하지가 않고 그 참 저 특이하게 희한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거를 마시면 이제 중장년층 그러니까 몸에서 자꾸 소변이 나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내가 화장실을 왜 이렇게 자주 가나 싶어 물어보니까는 그게 뭐 이뇨작용을 해가지고 몸에 이제 독소가 빠져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게 물맛이 좋습니다. 저게 마시면은 이 물맛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닌겔을 맞으면은 그 배가 안 고프잖아요. 밥 안 먹어도 그것처럼 이게 이제 영양소가 많으니까 이거를 마시면 배가 고픈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피로하지가 않아. 배가 안 고파. 그 힘이 나요. 그 추운지를 모르겠어. 이거 마시고 다니면 제가 요즘에는 이게 저기 좀 날씨가 쌀쌀해도 내가 그냥 이렇게 옷을 얇게 입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안 춥냐 물어보는데 옛날에는 엄청 추웠는데 요즘에 계속 이걸 먹고 나니까 추운지를 모르겠어요. 예. 좀 그렇고 저희 아버님이 70대 중반이신데 이거 들으니까 이게 이 기력이 회복된다 좋다 그러시고 연세가 80, 연세가 90이신 어르신들한테도 들으니까 이제 이거 먹고 나니까 힘이 난다 야 이거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하고 이게 하늘과 땅 차이다 뭐 그런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한번 사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습니다. 그 디크렌 에너지 1.2리터 4병 한 박스 뭐 1.8리터 4병 한 박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문 전화 05-632-2358번이고 요 이제 한 박스 4병들이 한 박스를 사시면은 요 이맑은 오향 요게 허브인데요. 13만 원인가 뭐 얼마 하는데 이게 5병들이 한 박스를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이게 팬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 MD 저널에 이게 소개가 됐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이 영어로도 이렇게 돼 있고 한글로도 돼 있는데 이 잡지가 이제 현직 의사들이 집필지 및 편집위원으로 돼 있고 독자층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주 독자층입니다. 최신 의료 기술, 학술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헛소리를 써놨으면은 완전 개박살 났겠죠. 그런데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루어낸 건강관리의 혁신해가지고 기사가 이래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제가 댓글칸에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한 박스 한 병짜리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055-632-2358번 전화하셔가지고 요거를 좀 꼭 좀 사드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다 무너지고 만주까지 지금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야 고구려가 670몇 년에 무너졌죠. 그러면 거의 1400년 1300 몇십 년 만에 만주를 다시 우리가 수복하고 고구려가 부활하는 그거를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한 불과 10년 안에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그래서 이거 드시고 좀 건강을 회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